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네, 어제 옵션 만기 지수는 1800을 내준 이후에 오늘 하루 만에 다시 1800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냉원탕을 오가는 오늘 증시인데요. 장중에는 1773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위쪽으로 지수는 방향을 잡았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쇼크도 없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소폭 올라 출발했던 증시는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연저점으로 내려갔지만 중국 GDP 발표 이후 위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1800선 회복했습니다.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 장중에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9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60억 원 정도 매도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며 3일 만에 반등했던 점이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180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황은 좋지는 못합니다. 장중 낙폭이 더 심해서 3% 정도 밀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낙폭을 줄였지만 상승 전환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1%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오늘까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팔고 있는데요. 현재는 13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30억 원 정도로 매도 물량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개인만 결국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2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480선 걸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네, 중국 GDP 발표 앞두고 오르던 환율은 발표 이후 상승폭을 줄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원 90전 내려서 다시 11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149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립니다. 네, 그 사이에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꾸려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지만 호재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낙폭이 컸던 국내 증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미국도 6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독립기념일 이후로 6일 연속 하락을 했죠. 예. 그래서 장중에 좀 많이 밀린 듯 했지만 낙폭을 상당히 줄이고 끝났습니다. 아마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나온 지표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4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로 22,000건 정도 감소를 했고 그래서 35만 건이 됐지만 이것이 사실 시장에서 어떤 실업률을 줄였냐라고 본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실업률이 8.2%이기 때문에 한 달에 25만 명씩 신규 고용이 증가를 해야만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22,000명이 줄었다 한들 그것이 고용의 개선을 완벽하게 이끌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7.6% 정도 나왔죠. 그래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7% 미만까지 예상이 됐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었죠. 사실 기술적으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바운딩에 성공하고 있어서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 장대 음봉을 완전히 메워주는 양봉이 나오면 가장 좋죠. 그러려면 지금 지수만큼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2시 이후에 중국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옵션 만기 푸시 57배가 났죠. 대단히 큰 푸시 났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현재 27,000개 정도 누적 매도가 있죠. 근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거의 3,000개에 육박하게 환매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매도로 돌변하고 있는데,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다시 오전까지 한 3,000개 정도 환매를 한다면 어떻게 장대 연봉을 메워주는 장대 양봉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기대되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추가 하락이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더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공포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실적인데요. JP모건이 지난번에 선물에서 손실이 많이 났죠. 이 손실이 얼마나 큰지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상치를 넘어서는 손실을 발표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환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뉴스는 세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뉴스를 찾을 텐데, 현재까지 나올 수 있는 뉴스가 JP모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알았다면 아마 흔들 것이고요. 만약 그들이 그 정보를 잘못 알고 있고 발표가 예상 밖에 오히려 손실이 덜 나는 것으로 나온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급격하게 되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150억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1,000억 정도 사주고 있고, 개인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3,6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걸로 나왔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5,800억이 나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죠. 오늘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업종별로 보면은 그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은 음식료하고요, 기계 철강 쪽, 그 다음에 운송 장비업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업 쪽에서도 상당폭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운송 장비에 500억, 그 다음에 금융업에 190억, 기계에 100억 정도의 진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15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죠. 보시면 매수하는 종목은 기계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통신 쪽에서 매수를 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매도입니다. 특히 제일 많이 파는 게 운송장비 330억이고요. 그다음 화학에서 23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1,000억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전기전자 710억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에서 100억 사고 있고, 화학업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아주면서 올리고 있는데 한 200억 정도 매수한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관심 종목도 삼성전자 오늘 간만에 시세 분출을 하죠.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8,000원 상승해서 113만 9천원이죠. 일자가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네요. 어쨌든 그 삼성전자의 상승은 시장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추가적 상승, 어저께 장대 음봉만큼을 메워주려면 무조건 화학주가 막판에 따라붙어줘야 됩니다. 기관들이 화학주를 얼마나 더 사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화학주들이 지금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지금 소폭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경기방어주에 해당되는 SK텔레콤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상승하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주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3.4%대, 그다음 고려엔이 2.9%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서 그나마 현대차가 제일 강한 모습이다. 전차 업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화학 업종만 좀 가담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오전에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만큼만 사준다면 시간상으로 충분히 어저께 장대목을 다 메워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심리적 지지선 1800선 회복했죠. 예.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외국의 지난번에 국내 장이 이제 폭락을 해서 한번 주가가 급격하게 시점이 작년에 미국의 신용등 강등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최초 저점이었던 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8월 9일이죠. 작년 8월 9일이요. 거기서부터 38일 거래일째에서 저점을 찍고 추세 전환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어저께가 38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바닥 38번째에서 상승이 시작됐다는 거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이 제 예상대로 된다면 이제
그동안 고통은 끝났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 터널이 지금 지나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저께가 최저점이었을 확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 신규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어느 때보다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자세하게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포트폴리오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종목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잘 안 들리는데요? 잘 들리시는데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예, 예. 네, 목소리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요. 바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고려 아이언하고요. 네. 하이닉스 좀 고려아연과 SK하이닉스 보유 중이신데 고려아연부터 매수하신 가격 비중 38만 들어볼게요. 원이고요. 30%고요. 네. 또 SK 하이닉스는 25,000원에 70% 있거든요. 25,000원에 70%까지 두 종목 좀 손실 중이신데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고 저희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현금 비중 없으시고요. 모두 종목으로 들고 가시는데요. 고려아연 30% 매수하신 가격이 38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SK하이닉스는 비중이 더 많습니다. 70% 정도 매수하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두 종목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거 두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좀 상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예.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언제 사셨죠? 이달 6월 달에 샀어요. 6월 달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다리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요게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꾸준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뭐가 문제냐 봤을 때 경기가 일단은 지금 침체되는 거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월봉상으로 만약에 기술적 분석 면으로 보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회사의 정보를 보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들어가셨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뭐 한 추세를 가리킬 때 봉을 이제 캔들을 3개에서 4개를 한 추세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음봉 3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이 1개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받쳐주고 있는 지금 음봉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월봉상의 그림인데요. 지금 일단 여기 21선으로 보이는 이 자리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기만 한다면 다시 또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큰 박스권 말고 이제 작은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 작은 박스권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하단으로는 한 35만원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상단으로는 4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장 컨센서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상향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선생님 저기 예. 밑에서 한 번 더 매수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저가가 35만 원 선이라고요? 네, 그거 한 번 더 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가 예, 예. 매수요? 예.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 일단 비중이 지금 30%시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크게 안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종 말고 다른 업종을 좀 선택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지금 30%면 제가 볼 때 비중이 조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따로 이거를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저기 장단기로 그냥 했어요. 단기도 괜찮고요. 예. 단기도 괜찮고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다른 종목을 한 개 편히 마실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볼 수 있는 업종을 좀 골라셔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려양 같은 경우에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무리 좋은 가격대라도 추가적으로 베팅을 좀 더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긴 호흡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또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종목군이 보면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고려안도 그렇고 둘 다 우량주고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인드가 좋으신 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대신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을 한번 보시면 SK하고 하이닉스잖아요. 맞죠? 네. 그만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병하고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주가에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단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데요. 대신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나빠지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면에서는 어느 정도 3분기가 기대되는 종목군으로 지금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좀 꼽는데 그런 만큼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3분기를 볼 때는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괜찮은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5,000원에 사셨는데 뭐 하단으로 끊는다면 지금이 최하단 적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비중 자체가 크시기 때문에 요 종목도 조금 애매해요.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사는 것보다는 저기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고점에서 25,000원대에서 일단은 30%를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40%를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70%가 된다는 건 너무 리스크 자체를 혼자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25,000원 본전에서 어느 정도 본전을 30%를 하시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그때 좀 더 베팅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매수는요 또?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하이닉스 그 매수는 또 얼마 정도에서 하면 돼요? 예, 지금 일단은 7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사시지 마시고요. 아, 대신에 반등이 와서 25,000원 선까지 다시 오잖아요. 원가까지. 네네. 그럼 그때 30%를 정리를 하세요. 예. 네. 30%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어디까지 들고 갔느냐면 잠시만요. 제가 이런 걸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3만원까지는 조금 더 베팅을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선까지는 조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까지는 그때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일단 뭐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매수하신 가격 부근 왔을 때 비중이 많으시니까 좀 비중을 좀 정리해 보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3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이셨어요. 추가 매수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0810번님이십니다. 언제나 서둘러 주시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0810번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SK 보내주셨습니다. 1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매도해야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옆에 계신 심기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지금 손실 중이신데 추세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SK 시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룹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나왔지만은 SK 지주회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감을 오히려 부식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적인 측면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은 뭐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기관의 매수 꾸준하게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 역시나 SK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뭐 SK 관련된 그룹 리스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나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은 그래도 다른 그룹 내에서도 조금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측면, 물론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지금 시점 실적 전망치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SK 관련된 그룹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된 실적 모멘텀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등 강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대 확실하게 이제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등락률이 심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등락률 심화에 따른 어느 정도 반등 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은 17만 원 이상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고 약 한 16만 원 정도까지 전고점 부분에 조금 아래인 가격대까지는 좀 올라올 힘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패턴 봤을 때도 사실 전고점까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전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은 안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똑같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 16만 원 라인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때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 보시고 다시 한번 17만 원 이상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SK 홀딩 하셔갖고 손실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 보유하시고요. 손실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130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자화전자입니다. 12,6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10%. 어제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어떡할까요? 해답 주세요. 기다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장중에 9%까지 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더라도 지금 뭐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있죠.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는 상태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뭐 지금 12,600원인가요? 12,600원에 가지고 계신데,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급한 돈이 아니시라면 좀 홀딩하러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 따져봤을 때 일단은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800만 화소라고 하면 지금 애플에서 쓰는 게 800만 화소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게 800만 화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200만 화소, 300만 화소짜리를 앞쪽에 있는 거 렌즈가 쓰는 거고, 대신 뒤에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게 800만 화소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그만큼 지금은 800만 화소 자체가 수요 자체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화전자라든지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800만 화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들고 가시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더라도 일단 전 고점이었죠. 그래서 11,600원 사이에서 한번 뚫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신 뚫을 때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나왔고 그 전에 고점에서도 분명 거래량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11,500원 사이가 꾸준하게 어느 정도 지지되는 지지선이다. 그래서 지지선을 터치하자마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점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아래 위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되고 난 다음 대신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느냐? 11,500원에서 11,6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때 이격도가 좁혀진 다음 다시
그 가격대 추가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좀 더 13,000원대까지 올려서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11,500원에서 6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화전자 살펴봐 드렸고요. 그 사이에 또 단문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종목 상담해 드렸던 문자 종목 상담이요. SK 받으셨었죠. 0810번님께서 SK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문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 잘 받으셨구나 안심도 되고 좋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단문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M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SM 매수가는 47,450원입니다. 비중은 17%라고 적어주셨고요. SM은 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 뭐 SM 최근에 엔터주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세무조사에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좀 급락세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무조사에 관련된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지만이 좀 반등 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연이라든가 음악 판매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의혹에 대한 그 의문점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해소돼야지만이 재무 건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주가도 반등 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3% 넘는 급락세 SM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장에서도 그랬듯이 6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44,500원 부분까지 내려왔다고 한다면은 반만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44,500원 만약에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세 하락 쪽 전환 가능성 염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반등 즉 세무조사에 대한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5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도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음원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실적 모멘텀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지금 세무조사 관련된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 강도를 염두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지금 살펴봤는데요. 6352번님께서도 같은 종목 SM 보내주셨습니다. 가격대는 47,000원보다 조금 더 높아요. 49,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30%.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이 빠진다고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SM 존존을 살펴봤으니까요. 이분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네, 우선 뭐 49,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목표가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5만 원대까지의 목표가 설정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이 이 세무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약간의 좀 리스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61선 이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전망은 사실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말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국내 최대 엔터테인 관련된 그런 업체로서 다양한 지금 신사업과의 연관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여행이 되었든 여러 가지 지금 이 한류 열풍과 그리고 소속 가수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좀 마케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무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똑같이 목표가 5만 원 라인 제시해 드리지만은 이때 왔을 때 다시 한번 관련된 이슈 정리하시고 투자 전략 그때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6352번님도 그 전분과 전략이 같습니다. 뭐 손절가는 4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SM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들어왔어요. 475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3만 7천 원, 비중이 40%신데 노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시는데 사실 노조 문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오늘 주가는 많이 오릅니다. 4% 정도. 노조 문제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까요? 현대차 이미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현대차는 노조가 있죠. 그만큼 문제가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자동차 업종의 노조가 좀 파워가 좀 세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매출액 자체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종목이 현대차하고 기아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를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또 뭐 기아차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그렇게
또 기아차를 매수를 할 때 또 현대차를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5월 달까지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지수를 한번 보시더라도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올랐죠.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좀 상승을 했고요. 대신 현대차의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 한번 굳이 꼭 따져본다면 네. 유럽 쪽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단은 내수가 부진한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점유율이 조금 하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2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23만 7천 원인데 23만 7천 원까지는 조금 높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만 7천 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3만 7천 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고 사셨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선택해서 잘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일단 반등은 지금 오늘 나오고 있죠. 반등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사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 자체가 아무리 주가 자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견해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절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쯤에 익절을 좀 하시자,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좀 갈아타시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문제들도 많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일단은 그만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많지만 그만큼 악재도 많이 끼어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대신 23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대신 손절선을 정하려면 오늘 떨어졌던 점이죠. 그래서 예. 22만 원 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롱런 투자 좀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요, 9575번님. 종목은 우리 ETI인데 궁금하신 점을 한 번 더 써주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오늘 코스피 10시 정도에 시황이 심하게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ETI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600원, 비중은 20%신데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 점도 궁금하시다고요. 질문이 결국 두 개네요. 네, 우선 뭐 첫 번째 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10시 정도에 사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큰 네. 폭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였고, 예. 고용지표는 어느 정도 호조 보였지만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거, 그만큼 네. 지금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전장 상당히 좀 변동성 커지면서 낙폭 과대를 좀 보였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오후장 반등 강도가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관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전차군들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면서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181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은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업종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업종 순환매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시장 상황 정확하게 좀 확인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 이야기를 이제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네. ETI뿐만이 아니고 서울 반도체, 루멘스 같은 LED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 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에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측면, 어느 정도 좀 단기 급등 그리고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면서 조금은 지금 차익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렇다면 지금 손실 구간인데 이 손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선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LED 업황 그래도 지금 시점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갖고 LED 관련된 TV 판매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약 4,900원대 혹은 4,800원대까지 목표가 잡으신다라고 한다면은 5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ETI 목표가는 4,800원에서 9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현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52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현 매수하신 가격은 1,315원이시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어제 상승 구간에 매도를 놓쳐버렸어요. 손절매해야 하나요? 걱정이 많으십니다. 네, 대연이네요. 대연인데 일단 보시면 대연은 여러 가지가 많죠.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원료 사업을 하죠. 그래서 뭐 예. 페페라는 뭐 브랜드가 있던데
저도 어머니한테 한 발 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한 발 사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꽤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한번 보시면 일단은 대형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같은 부분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이 아니고 지금은 안철수 테마주에 묶여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도 그것 때문에 매매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한 양봉을 형성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형성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세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서 오늘도 하락하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밑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작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안철수 원장이 뭐 대선이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출마 소식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상승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는 거는 약간의 테마 자체가 다른 쪽으로 좀 쏠리지 않나. 예. 그래서 박근혜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테마주 쪽으로 순환매성으로 돌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몇 %였죠? 지금? 비중은 안 적어주셨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100% 정도를 만약 하고 계신다면 익절을 좀 하시고 넣으시는 방법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안랩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1%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어제를 보시더라도 윗꼬리는 달리면서 오늘 21선에 억지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정말 강한 종목이었다면 오늘 양봉 자체를 어제 윗꼬리를 뚫는 양봉이 나왔겠죠. 그만큼 아직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시장 자체는 조금 냉랭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대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정리를 좀 하시고 비중 같은 경우에 10% 내외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고 하신다면 그거는 뭐 들고 하시고요. 대신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테마는 또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여는 일단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9575번님께서 우리 ETI 상담 받으셨었죠? 참으로 좋은 방송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답입니다. 네. 개미들에게 좋은 방송이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해드리며 이렇게 문자를 자주 보내주셨는데요. 그때그때 힘도 많이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작은가?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안 됐나 봐요.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고 다시 두 번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JW 중해의 신약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8501번님. JW 중해 신약은요. 옆에 계신 심규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7,850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8501번님의 JW 중해 신약. 매수하신 가격이 7,850원. 비중이 30%입니다. 네, 우선 뭐 JW 네. 중해 신약을 비롯한 제약업종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 상대 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도 68,000원대에서 현재 8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뭐 JW 중해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제약업종 경기 방어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인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각 여부가 상대적으로 주가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는데 무조건적으로 JW 중에 신약을 비롯한 이 제약업종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4월 약간 인하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역시나 영어 환경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 물론 뭐 신약이라든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급등 양상 가능하겠지만은 전반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업종 경쟁 심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러한 전망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고령화에 따른 뭐 기대감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 심한 우려감으로서 상대적으로 지금 영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JLW 중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반등 시 좀 매도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하지만 최근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좀 급락세 나오면서 4.2%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시장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인다라고 한다면 약 7,1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반등폭 다시 한번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JW 중개신약 받아봤고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가득 채워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그 종목 고민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요. 단문 또 들어왔어요. 오늘 단문 많이 오네요. 5207번님께서 대연 종목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대박나세요. 감사 꾸벅 하트 뿅뿅뿅 3번이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사조시푸드 들어왔네요. 보내주신 분은 7890번님. 사조시푸드 매수하신 가격이 1,1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보유해야 하나요? 매도해야 하나요? 초보라서 너무 궁금합니다 하십니다. 초보이신 만큼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이상로 대표님. 네. 초보신데 이제 세네 개 주를 공략하기에는 좀 여간 힘들지 않았을 건데, 네. 누구한테 제가 볼 때는 좀 정보를 좀 듣거나 아니면 누가 좀 추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9,200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날에 샀습니다. 빠질 때 사서 저도 마음고생을 좀 하고 지금은 조금 수익권에 다달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9,800원이 변곡점입니다. 9,800원이 변곡점이고, 그래서 지금은 회사 실적보다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신고식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꾸준히 거래량 같은 부분도 일어나고 있고, 대신에 9,800원이 변곡점입니다. 9,800원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9,800원을 찍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대신 9,800원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더 홀딩을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4개 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상한가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상한가 한 번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상한가 한 번을 좀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신 손절선은 9,800원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휠라코리아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휠라코리아 매수하신 가격 78,900원, 비중이 10%인데 추가 매수해도 좋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6547번님의 문자인데요. 네, 우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개입니다. 먼저는 실적 부진 우려 나오고 있지만은 반대로 또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골프용품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휠라코리아만의 그러한 브랜드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낮은 상황에서 큰 폭의 개선 기대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패션 업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단일 제품, 단일 브랜드에 좀 치중하는 그러한 회사보다는 한섬이라든가 LG 패션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 쪽으로 차라리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패션 업종에 만약에 관심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종목 갈아타기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휠라코리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장에서 1.3%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딱 7만 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을 좀 노리셔갖고 손실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72,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형성 가능하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265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바이넥스 9,500원 20%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예, 그래도 마인드가 좋으신 것 같네요.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건데 참 귀엽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네. 예, 일단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하면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죠? 예,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매출로 모든 게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신 줄기세포 관련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 면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주봉성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21선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손절선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를 좀 많이 나셔서 지금 9,500원이면 지금 한 30% 정도 손해신데요. 네. 어느 정도 손해를 감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딴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손절선으로 만약에 잡아 드린다면 일단은 하단이 되겠죠. 그래서 5,500원까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500원이 만약에 하방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바이오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관련주 자체가 들썩이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손절선만 잡아드린다면 5,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상담해 드릴게요. 행운의 주인공은 8435번님 YG파워 보내주셨는데요.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십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YG파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1,500원에 네.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사실 네. 무선 충격 관련된 부분 최근 들어서 악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무선 충격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시장이 노출이 되었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으로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약발이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에 급락세 나오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550원대까지는 좀 올라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그대로 물량을 다 들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도 가점 대응 전략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파워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 신규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